드라마가 난무하는 시대, 바쁜 현대인을 위해 이 드라마는 어떤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코너. 좋은 코너. 구글의 드라마 리뷰. 어느 날 한 인물의 등장으로 전 세계는 발칵 뒤집힙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기억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은 바로 동백. 얇은 옷 위로도 가능은 합니다. 살이 맞다면 가장 좋긴 하지. 초능력도 있는데 잘생기기까지 했어. 이 능력을 특정 국가를 위해선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제 조국이라고. 그리고 동백이는 초능력 특채로 경찰이 됩니다. 야, 이 특정 국가를 위해서 일 안 한다면서 경찰이 됐어. 이 능력을 특정 국가를 위해선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제 조국이라고. 여튼 경찰이 된 동백이는 미제 사건들을 줄줄이 해결하며 스타 경찰이 됩니다. 이번 검거에 동백 형사가 투입됐다는 이야기가 돌아서 그래서 팬들도 많아요. 하지만 사생활을 침해하는 능력이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자가 동백 형사 인터뷰를 따러 오는데, 아니 전효성 씨가 여기서 왜 나와요? 취재허가 받았는데. 왠지 가수해도 되는데 기자 정신이 투철해서 기자를 할 것 같은 강지은 기자입니다. 그니까요. 강 기자는 동백 형사의 팬이라 이번 취재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SF 느낌? 이쪽으로 가실까요? 하지만 웬 산적 같은 반장님이 짜장면을 먹고 있습니다. 동백 인터뷰하는 줄 아니었어요? 에? 그리고 경찰서는 발칵 뒤집혀져요. 동백이 다시 어디 갔어? 동백 형사가 이번에도 과하게 범인들을 때려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범죄자들의 추잡한 기억을 직방으로 읽다 보면 화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난리가 나고 동백 형사는 징계위원회에 끌려갑니다. 몇 번째니? 예, 징계위원회. 4번째. 비공식 다 포함해서 그럼 8번 정도. 제 취미로 경찰 짓 하지? 너 이제 끝이야. 디엔드라고 임마! 어떻게 됐어요? 너 총 있니? 아니? 총으로 나 좀 쏴라. 결국 동백 형사는 정직을 당하고, 어우, 동백이 운다 울어. 아, 또 왜 울고 그러냐? 오라는데도 말한 놈이.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10살 된 딸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근데 정직이 아니라 팬레터 때문에 우는 거였어. 잡았다고. 그랬더니 아빠 얼굴에 미소가 돌돌해. 아, 싫어한다, 씨. 그렇습니다. 동백 형사는 징계를 밥 먹듯이 받아와서 정직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강심장이었던 겁니다. 아, 그래,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하지만 이때 경찰서에서 청소일을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동백 형사를 찾아와요. 형사님. 이분 동백이랑 친한 아줌마인데? 땡큐 장모님. 이쁜 딸을 두고 있는 아주머니입니다. 아유, 많이 만나죠. 우리 딸이 없어졌어. 아니, 딸이 없어졌다고? 여기선 왜 그래요? 아주머니의 딸 예림이가 연쇄살인마에게 납치를 당한 겁니다. 근데 동백 형사는 정직 중이잖아. 지금 징계 중이라 수사권도 없고요. 윗분들 눈에 한 번만 더 나면 저 바로 파면이라서. 그러지 말고, 제발, 제발. 하지만 동백 형사가 누굽니까? 바로 몰래 수사를 하러 가는데, 어디 가요? 모른 척 해라. 가요. 누구보다 동백 형사의 마음을 잘 아는 오순경이 함께해요. 그럼 정직명령 위반도 피하잖아. 하지만 이미 현장에는 광역수사대 광수대 형사가 나와서 조사 중입니다. 벌써 나왔네. 광수대 서울청 광수대. 2년 전 동백이와 싸우다가 앞니가 날아갔다던 광수대 이명사. 이명사님. 덕분에 이빨을 좋은 걸로 해 박아가지고. 무슨 일인지 동백이는 이명사에게 도발을 걸어요. 범주동 사건 때 잠복 비워가지고 범인 놓쳤잖아. 언제부터 개나 소나 그냥 낙하산 타고 와고. 아니 왜 쓸데없이 시비를 걸어서 막고 있냐? 아 미친, 맞으면서 정보를 빼내고 있어. 야, 이게 진정한 깽값이다. 이렇게 동백 형사는 광수대에서 몇 날 며칠 열심히 수사한 정보를 셉입니다. 왜 설레발을 쳐요? 잽도 안 되면서. 빨리 상인대병원으로 가. 동백 형사는 오늘 3번째 피해자 김양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는 정보를 얻은 거예요. 숨이 붙어있는 채로. 결국 동백이는 피해자 김양의 기억을 읽어보는데,
다른 피해자. 다른 피해자가 아직 범죄 현장에 있다는 것, 그리고 몇 가지 단서를 알아내고 쓰러집니다. 한편 납치된 아줌마의 딸 예림이는 어떤 독방에 감금되어 있어요. 이때 범인이 들어옵니다. 일단 먹을 걸 주고 TV를 켜는데요. 지금 이 진리의 야, 이거 뭐야? 이거 사이비교네? 범인은 사이비교 영상을 틀어주고 시험을 칩니다. 아니 EBS야 뭐야 이거. 예림이는 여기 납치된 것도 억울한데 강제로 시험 공부를 하게 생겼어요. 여기요. 근데 옆방에 사람이 있다? 교리 시험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야, 이게 뭔 소리야? 교리 시험에서 떨어지면 죽는데. 먼저 잡혀온 언니도 그렇게 90점이 합격이니까 90점 밑으로는 죽는 거니까. 반드시 넘겨야 돼요. 예림이는 크게 절망합니다. 아니 90점은 내 인생에서 본 적이 없단 말이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동백 형사. 근데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우연히 어떤 놈이랑 부딪히고, 야, 이놈 기억이 이상하다? 동백이는 이놈이 지금 병원에 있는 김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범인이야, 잡아! 야, 이거 벌써 범인을 잡아낸 거야? 하지만 범인은 우사인 볼트였어요. 뭔데 이렇게 빨로? 결국 동백 형사는 범인을 놓치고 맙니다. 놓쳤어요? 하지만 동백이는 포기하지 않고 이 많은 사람들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기억을 다 읽어서 추적을 하는구나. Don't try this at home. 여러분은 이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유승호니까 가능한 겁니다. 결국 형사들은 범인의 도주 경로를 알아내고 체포하는 데 성공하죠. 불리한 증언을 피할 수 있지만 내가 말했어. 일로와. 기억 한번 보자. 아니야, 이 자식. 응? 야, 뭐야? 아니래. 김양을 스토킹하던 전 남친이었던 겁니다. 서경이가 얼마나 착한 애였는지 알아? 근데 왜 스토킹하냐? 그 악마 새끼들한테 붙잡힌 것도 다 니네 같은 기생충 때문이라고. 하지만 뭔가를 알고 있는 전 남친. 동백 형사는 연쇄살인에 연결된 새로운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사람은 동백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재 프로파일러 한선미 총경도 연쇄살인마를 추적하고 있었죠. 뭐하는 거야? 피해자 확인된 지 3시간 지났어. 최첨단 정보 조직을 이끌며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양기종 휴학생이고 아역 탤런트로 활동했으며. 다음. 잠깐. 같은 회사 모델이지만 후면 카메라가 미세하게 달라. 한 총경은 김양의 폰이 2개라는 것을 알아내요. 핸드폰이 2개야. 저 2번째 핸드폰 번호. 그래서 2번째 폰의 신호를 추적합니다. 곧바로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고, 야, 이거 뭐야? 그냥 동네 고딩들이잖아. 이렇게 또 허탕을 쳐버리죠. 김양 전 남친의 기억을 읽은 동백 형사는 사건 관련자를 찾아가는데요. 천홍유 선생님? 배우였던 김양에게 성상납을 받아왔던 소속사 대표입니다. 야, 이 나쁜 인간. 이리 유명한 분을 다 뵙고. 하지만 소속사 대표는 기억을 읽을 틈을 주지 않아요. 아니, 이놈을 잠깐 만지면 사건의 내막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괜찮겠어? 여기. 여기 천홍유 형사님이야, 이분이. 일로 와봐. 천홍유 형사님이야. 아, 나 이 새끼 내가 팰 수도 없고. 야, 이 미친 진짜 때렸어. 그렇습니다. 우리 동백이는 나쁜 놈을 보면 앞뒤 안 가리는 무대뽀입니다. 같은 시간 광수대도 단서를 찾고 소속사를 터는데요. 회사에 남아있던 똘마니가 증거가 들어있는 하드를 전자레인지로 날려버립니다. 똘마니는 왕관기를 타고 도망가는데, 야, 임마! 아이, 걸렸다. 이놈아, 네가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지? 하지만 왕관기는 풀려버리고 똘마니는 추락하고 말아요. 다행히 똘마니는 살아있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자들 관리가 다 네 책임인데 어떻게 임마 김성현 뭐든 기억해내. 비켜. 하지만 이때 동백 형사가 찾아오고 못 비켜. 야, 이 새끼야. 임치기요. 이렇게 한총경과 동백 형사는 껄끄러운 첫 만남을 갖게 되죠. 한선미라고 해요. 저기 악수는 좀. 야, 근데 깡이 장난 아니다. 이거 악수하면 수사기밀 다 알려주는 거잖아. 김민곤 스캔하겠다고? 결국 똘마니는 기억 스캔 동의서를 작성하고 되게 영광인데 제가 지금 꼴이 말이 아니어가지고. 야, 이건 범죄자의 자세가 아닌데. 잠깐 그 막 아프거나 기억 엉키거나 치매 같은 것도 안 오고? 절대로. 그리고 똘마니는 중요한 사실을 말하죠. 어제 좀 에로틱한 걸 봐. 아니 미친. 야, 자식아. 이제 동백 형사가 스캔을 시작하려는데 현 시간부로 동백 형사 상습 폭행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야, 이 스캔은 하고 가자. 북부지검 검찰이 동백이를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이거 검찰이 일부러 수사를 방해하는 것 같아. 납치된 피해자들 있어. 이러다 애들 다 죽는다고. 경감님, 경감님. 한총경 역시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 시간부로 수사 타겟 바꿉니다. 북부지검. 야, 이 누님 멋있다. 무서워. 아니 그나저나 이럴 때가 아닌데. 예림이는 언제 시험을 쳐서 죽을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동백이는 끌려가는 중에 검사의 기억을 읽는데요. 아, 이 남자의 향기. 뭐야 이 뭐 일일이 보고 해요? 야, 동백이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뭔가를 눈치챈 동백 형사는 북부지검장을 찾아갑니다. 야, 저 자식이야! Don't try this at home. 여러분 이것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유승호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경찰청 가서 이러면 골로 가요? 여튼 북부지검장이 연쇄살인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너는? 저도요? 동백 형사는 북부지검장 비서의 기억을 캐내고 야, 이거 뭐야? 둘이 불륜이었어? 이렇게 동백이는 북부지검장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번 씩 웃어주고는 자리를 뜹니다. 북부지검장도 피해자 김양에게 성상납을 받아왔던 거예요. 야, 이래서 수사를 방해했던 거구나. 성상납 대상. 한총경은 사건이 일어났던 지점들을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야, 근데 범인이 대범한 게 한 동네에서 연쇄살인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딱 한 군데야. 그리고 이 누님은 겹치는 지점을 발견해요. 한 군데만 얽혀있어. 바로 김양의 폰을 가지고 있던 고딩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한총경은 이 고딩들을 다시 조사하기로 하죠. 경찰서까지 8분. 이 8분이 마지막 기회야. 이 대포폰 서울서 주었다고 했지. 찾아달라고 하면 되잖아, 보현이. 아, 필요 없다고. 야, 잠깐. 보현이는 누구야? 잠깐만. 아, 저도 점점 복잡해지는데 여기서 잠시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요 동네에서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광역수사대와 한총경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동백 형사가 아줌마의 부탁으로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피해자 2명은 이미 시신으로 발견되고 아역배우 출신의 성상납을 했던 김양은 지금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피해자는 아줌마의 딸 예림이. 근데 알고 보니까 납치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죠. 옆방의 얘가 바로 보현입니다. 현재 이렇게 5명이 피해자예요. 그리고 김양은 폰이 2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폰을 보현이의 친구들, 이 고딩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보현이? 야, 마, 니들이 보현이 친구인데 왜 김양의 폰을 가지고 있어? 알 거 없잖아. 야, 뭔가 이상하다? 알고 보니 보현이와 이 고딩들은 원조교제 협박 일당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변태 아저씨를 꼬셔서 협박을 하려 했거든요. 하지만 하필 이 아저씨가 연쇄 살인마였던 겁니다. 그리고 보현이는 차 안에서 우연히 뭔가를 발견하는데
야, 이게 이전의 피해자 김양의 폰이었구나. 하지만 살인마는 이내 본색을 드러내고 보현이를 공격해요. 보현이는 뭐라도 단서를 남기려고 김양의 폰을 밖으로 던졌던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된 거였구나. 야, 그렇다면 이 동네가 확실한 건데? 삼거리에서. 그래서 한총경은 이 동네를 전면 수색하기로 결정합니다. 현 시간부로 모든 가용 인력은 오나리 수색에 전면 투입한다. 하지만 상부에서 수색을 취소하고 총리님, 위에서 일단 대기하라고 해서. 왜 막으셨어요? 오나리 수색. 너 그 동네 별장 주인들 몰라? 야, 뭐야, 별장 주인들이 대단한 분들이라서 안 된대. 어떻게 들어갈 건데? 이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이 동네에 연쇄살인마가 있다고. 80군데 다 쑤시고 다니겠다고? 목숨이 걸렸습니다. 제가 틀리면 사직하겠습니다. 한총경은 대장님에게 대들지만 결국 보직 해위를 당해요. 현 시간부로 총경 한선미 상황실장 보직 해임. 명령이란 건 말이지 계급 장무계랑 비례하는 거야. 아, 너 사표 쓸까? 하지만 이 시각 징계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사를 하는 간땡이가 분 형사가 있습니다. 형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바로 동백 형사죠. 아니, 동네 사람들 기억을 다 훑고 있어. 초능력 팀은 김양의 기억에서 얻은 신락 같은 단서 붉은 돼지를 찾아 온 동네를 뛰어다닙니다. 붉은 돼지랑 상어나 아니 농장에도 뭐든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어느새 예림이의 시험날은 찾아오고 정말 예림이는 삼수생의 마음으로 시험을 칩니다. 아니, 안돼. 아직 마지막 문제 못 풀었단 말이야. 드디어 채점 결과는 나오고 와, 90점이야. 야, 사람이 목숨을 걸면 되는구나.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조언해줬던 옆방 보현이는 75점을 맞았어요. 아니, 공부하라고 했던 애가 떨어졌어. 저 75점 90점 못 넘었으니까 교리 공부 더 해야 돼요. 90점 넘어야 죽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90점 넘으면 죽는다고? 저 75점. 아니, 이 지집에 예림이한테는 90점 넘어야 산다더니 거짓말한 거였어. 90점이 합격이니까 90점 밑으로는 죽는 거니까. 하지만 출제자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보현이를 봐주지 않아요. 이렇게 꼼수를 쓰다 걸린 보현이는 바로 재물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참혹한 현실을 견디지 못한 예림이는 목을 매달고 야, 안돼 예림아. 예림이는 이마저도 실패하고 망연자실합니다. 근데 천장이 무너졌다? 그래서 예림이는 천장 통로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해요. 그러던 중 예림이는 가는 길에 보현이를 발견하는데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요? 야, 보현아, 내가 탈출해서 경찰에 신고할게. 나도 갈래요. 하지만 보현이는 자기도 구해달라며 난리를 쳐요. 야, 일단 한 명이라도 나가야 살 거 아니냐. 야이, 들켰다. 보현이 때문에 살인마가 알아버렸습니다. 야, 살인마가 이렇게 생겼구나. 예림이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개고생 끝에 처음으로 하늘을 보게 되죠. 야, 이제 살았다. 근데 이게 뭐야? 미친, 밖에 공범자가 있었어. 아니, 이놈이 진짜 살인마 아니야? 한편 동백이는 드디어 붉은 돼지 그림이 걸려있는 이 집을 발견합니다. 야, 시간이 얼마 없다, 동백아. 하지만 이때 검찰에서 동백이를 잡으러 오고 아니, 미친,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또 수사를 방해하고 있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야, 지져. 그런데 북부지방 검찰팀은 또 실수를 하고 말아요. 바로 동백이 몸에 접촉을 한 것이죠.
그쪽 내사과에 투사한 게 이쪽이라고. 동백이는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야, 꼬치 먹었다고 꼬지는 게 이 친구라니까? 정말 아닙니다. 룸사롱 대부가 수사 막아달라고 돈 매겼잖아. 올라갔다 보자. 진짜 아니라니까요. 이 자식 꼴에 수컷이라고 질질 흘리고 다니는 거. 거기다가 검찰 아저씨는 막내 여친이랑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막내 여친이랑은 임나영. 야, 우리 막내 화났어. 나영 씨 명품백 하나 생겼지. 이 자식이 준 건데. 진짜입니까? 앞에 봐, 이 새끼야! 결국 이렇게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예림이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급박한 시간, 한총경은 수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혼자 마을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가장 의심이 되는 붉은 돼지 농장으로 가죠. 아니 근데 빨리 가야 돼. 이러다 예림이 죽겠어. 한총경은 여기서 예림이의 피를 발견해요. 야, 찾았다. 이 비밀통로. 한총경은 홀로 지하로 내려가고 드디어 광신도 살인마를 만나게 됩니다. 움직이지 마. 아니 움직이지 말라니까 왜 움직여. 하지만 이놈은 보통 맷집이 아니에요. 이미 사이비에 이성을 잃은 광신도는 한총경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때 드디어 동백이가 달려왔어요. 우리 얘기 좀 할까? 야, 근데 총 맞은 놈이 왜 이렇게 펄펄해? 야, 이거 사람 불러야 돼. 이렇게 다 죽나 싶더니 그러나 결국 광신도 살인마는 쓰러지고 맙니다. 괜찮아? 근데 이놈이 어디 갔지? 기억을 읽어야 되는데. 광신도는 그새 옷을 갈아입고 마법 주문을 외웁니다. 야, 이거 뭐야? SF물로 바뀌는 거야? 모쏠로 30년 넘게 버티면 쓸 수 있다는 그 전설의 마법. 와, 이걸 내가 드라마에서 볼 줄이야는 개뿔 자살합니다. 아니 이거 공범을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나저나 피해자 구출이 우선입니다. 야, 그래도 다행히 보현이는 살아있어요. 그럼 예림이는 어떻게 됐을까? 아니 미친, 예림이는 죽어있어. 하필 예림이를 죽이냐?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찾아다녔는데. 좀 봐주시면. 야, 이거 작가 누구야? 예림이 살려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군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작가님도 이런 현실을 바라고 쓰셨겠습니까? 작가님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편에 예림이 살려내라. 뾰로롱. 오매불망 딸의 소식을 기다렸던 어머니는 오열하고 맙니다. 내 딸 만나게 비키라고! 선생님 진정하세요. 두 명 중에 한 명은 구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기자들은 모두 다 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묻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죠. 네, 수사 실패 아닙니까? 수사 실패로 희생이 늘어난 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사과 설명 발표할 생각은요? 경찰청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이 비난의 총구는 한총경에게 향하고 어떻게 되십니까? 수사 실패에 대해 초능력 형사 동백이도 욕을 오지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북부지검장이 노리고 있던 결과입니다. 야, 이 아저씨가 공범자 아니야? 여튼 부패한 북부지검의 승리로 마무리되려는데 브라보. 우리 경찰대장님이 뭔가를 지시하죠. 정국장 들어오라 그래. 기자들에게 북부지검장의 성상납 자료를 보내버립니다. 아, 우리 강 기자 오랜만이다. 드라마에서 비중이 적은 건 아닌데 그냥 리뷰에서만 많이 편집됐습니다. 허허허허, 우리 효성증은 나만 볼 거야? 국장님, 경쟁사 두 군데도 같은 제보로 다 뒤집어진 상태래요. 이렇게 강 기자는 성상납을 받아왔던 북부지검장에게 댐프 시로를 시전해요.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임중현 지검장이 평소 이 불법적 성상납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북부지검장은 이렇게 침몰합니다. 지검장은 자신의 스캔들을 덮기 위해 연쇄살인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는데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야, 우리 경찰대장님 윗사람 눈치만 보는 줄 알았는데 어디 프로 앞에서 기술을 써. 한 방에 있는 사람이었네. 일단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총장님! 수사본부 해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문청에서. 동백이와 한총경은 뭔가 찝찝함을 느낍니다. 공범. 아니, 어쩌면 주범일지도 모를 누군가가 따로 있을 겁니다. 주범? 아까 예림이가 탈출했을 때 한 명이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총경은 다시 동네를 수색합니다. 이 80채 별장 안에 진범이 있을 겁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전체 신입. 그리고 한 또라이 사기꾼을 잡게 되죠. 이 아저씨는 광신도 살인마와 가끔 만남을 갖고 사이비 얘기를 나누는 사이인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기꾼입니다. 꽤 됐죠. 온 우주와의 내밀한 합의. 정신상태도 이상하고 공범일 가능성도 많아 보이는데 문제는 알리바이가 너무 확실해요. 인터넷 방송? 개인 방송 했거든. 40일 동안. 알고 보니 이 아저씨는 유튜버야. 야, 미친 40일 동안 쉬지도 않고 방송했대. 와, 진짜 대단한 유튜버다. 내 고난을 증거할. 한총경은 이렇게 또 허탕을 칩니다. 사실이에요. 40일 동안 논스톱으로 방송. 한편 동백이는 생존자 보현이를 찾아가요. 어디 가니? 야, 이 지집애 너 때문에 예림이가 죽었잖아. 아닙니다. 이건 드라마니까 그냥 갔어도 공범한테 걸렸을 거야. 그리고 보현이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네 잘못 아니야. 이런 보현이에게 동백 형사는 네 잘못이 알았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네 잘못 아니라는 거. 네 잘못만은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그리고 이 말에 보현이는 마음을 열고 동백이를 찾아가 자신의 기억을 전달해요. 틀렸어. 무슨... 그 언니 그렇게 죽은 거 다 내 탓이라고. 동백이는 드디어 진짜 살인범이 따로 있다는 단서를 알아냅니다. 방송이랑 실제 목소리가 달라. 여학생 기억 속에서 달라졌어, 목소리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교리 시험을 보기 위해 사이비교 영상을 틀어줬었죠. 근데 생존자의 기억에서는 분명 영상과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났지만 방송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인할 때 들린 강연 분명 같은 목소리지만 DVD 음색과 달랐어. 실제로 옆방에 와 있었던 거야. 바로 영상 목소리의 주인공이 직접 왔다는 겁니다. DVD 속 목소리에 진짜 살인마가. 잠깐. 그리고 한총경 역시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알아내는데요. 이거야.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들이 어렸을 때 모두 사이비교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 피해자 4명 모두 10살 때 똑같은 장학금을. 이 영상의 목소리 주인공이자 이 장학재단의 이사장은 바로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비교 교주 박교주입니다. 다 아는 사람이에요. 박기단. 박기단? 야, 끝판왕이 사이비교 교주였구나. 한총경은 사이비교 교주를 찾아가 보는데요. 지금 이 순간 나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 성도에게 영생. 하지만 여기는 신도들도 많고 체포영장 없이는 아직 박교주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박교주. 야, 이거 뭐야? 와, 미친, 동백이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동백 형사는 박교주의 더러운 살인 기억을 읽어냅니다. 이 더러운 살인마! 하지만 아무리 초능력으로 기억을 알았다 해도 물증을 확보하고 모두를 납득시켜야 해요. 철수해. 야, 이 살인마를 그냥 놔두고 가야 하다니. 이제 심증은 확실하니 물증만 확보하면 되는 상황. 한총경은 재빠르게 박교주 집을 압수수색하려는데
특이사항 없습니다. 영장 발부 즉시 팩스로 보낼 테니까 최대한 빨리 확보해요. 이유가 뭐예요? 야, 이것들이 수색영장을 안 내줘. 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거는 차고 넘쳐. 왜 일을 이따구로 해요? 검증관을 찾아볼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지검장이 성상납을 받는 마당에 북부지검에서 영장을 발부해줄 리가 없어요. 마다 박기단이 찾아가서 세뱃돈 받는 금배지만 몇인 줄 알아요? 법원장에 산부 요인만 수백씩 줄을 쓴다고. 그럼 뇌물로 잡아 넣어야지. 그럼 뭐가 중요하죠? 권력이지. 권력은 돈에서 나오는 거고. 이렇게 박교주의 권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영장이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근데 수색영장이 나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쩔 거야? 서부지검에서는 마귀알몸이라 불리는 무서운 지검장이 있습니다. 이 누님은 동백 형사의 폭력 수사에 칼을 갈고 있었어요. 니들이 그러고도 검사니? 니들 맨날 나 마구알만 그러고 욕 크고 다니지. 야, 이 동백이 인기가 많아서 그냥 쳐넣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이럴 때 동백이가 찾아온 겁니다. 동백이는 서부지검장 누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부탁하려고요. 형량 협상하자고? 형량도 그대로.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할 테니 사이비교 교주를 한번 털자고 말합니다. 증거도 없이 박기단을 치자고? 제가 그 새끼 살인 기억을 읽었어요. 누님은 매우 고민이 됐어요. 야, 이거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옷 벗을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좌천된다는 얘기죠. 나 반대로 반대로? 전국구 스타 되니까 그놈을 살인죄로 잡아 쳐넣는 순간. 근데 이 큰 사건을 해결하면 스타가 된단 말이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에라 모르겠다. 동백 형사는 이렇게 수색영장을 받아낸 겁니다. 야, 동백아, 너는 이번에도 계획이 다 있구나. 하지만 웬 변호사들이 떼거지로 들어와서 회방을 놓습니다. 영장은 반드시 사전 통지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형소법 118조. 단 급속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야, 이거 빨리 증거를 압수해야 하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야, 이거 뭐야? 무슨 냄새죠? 와, 증거를 태우고 있었어. 그리고 박교주는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아이, 정말 얄미워. 이거 때려주고 싶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묻진 않겠어요. 그 어떤 책임도. 공권력 조롱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 아저씨가 검사장을 뭘로 보고. 야, 근데 이 누님 좌천됐어. 초능력 또라이에 올인한 대가지. 무릎 꿇을 겁니까? 살인마한테? 거기다가 한총경은 사이비 교도들의 압박을 받아요. 이에 동백 형사는 기자들에게 연락을 돌려 박교주의 살인죄를 폭로하려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1시간짜리 시사 프로 정도는 때려야 승산이 있지. 근데 스타트할 근거가 좀 필요해서. 하지만 이것을 기사화할 수 있는 언론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박교주의 파워가 막강한 거죠. 언론인들 다 목숨 걸고 기사 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기사 쓰다가? 야, 동백아. 소용없어요. 딴 데 가도. 물증도 없이 박기단 쳐들어갈 언론 없으니까. 근데 이거 뭐야? 큰일 났어요. 박교주가 권력을 이용해서 동백 형사를 청문회까지 소환했어요. 야, 진짜 끝발 장난 아닌데? 초능력 수사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 살인의 기억과 함께 동백이를 묻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박기단 짓이에요. 형사님이 읽은 기억 만에 하나 법정 증거로 인정받을까봐 원천 봉쇄하려고. 사표싸? 반장님. 진퇴양난의 상황. 하지만 한총경이 찾아와서 한 번 더 우리가 못 찾은 단서를 찾아보자고 말합니다. 박기단 기억 공유해줘요. 그 안에서 찾겠어요. 놈의 기억 속 증거가 아닌 기억에 없는 증거를 찾는 거지. 그래서 초능력 팀은 음주 수사를 하게 되고 나 이 개자식을 내가 지금 당장 가서 그냥 쏴 죽여야지. 농담입니다. 이게 참 전환점이 되는 수사인데 이전의 수사들은 한총경과 동백이가 경쟁을 하며 따로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서야 똑똑한 한총경과 초능력 동백 형사가 합동 수사를 하게 된 것이죠. 왕국을 선언한 진표였어. 그리고 이들은 박교주도 생각지 못했던 단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를 알아냅니다. 동백 형사와 한총경은 후다닥 현장으로 달려가요. 라텍스 장갑 같아. 오, 찾았어. 여기 배수구에 있었구나.
짧아. 야, 이거 사람 불러야 돼. 근데 밖에서는 사람들이 콘크리트로 사건 현장을 덮으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사건 현장인데 이럴 수 있는 거야? 증거 훼손하면 전부 쳐넣는다. 하지만 이때 박교주의 새로운 변호사가 등장하는데, 야, 이 미친 북부지검장이잖아. 보필만으로도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북부지검장은 성상납 의혹을 받고 박교주의 변호사로 전직한 것입니다. 올라갈 데가 없어지면 남는 건 하나죠. 저한테 맡기시면 발 뻗고 영생하십니다. 이렇게 유일한 증거가 콘크리트로 봉인되는 상황을 볼 수밖에 없었죠. 야, 이 더러운 세상. 우선 증인에게. 거기다가 동백이는 이제 청문회에 가서 박교주에게 포섭된 하이에나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뜯겨야 합니다. 어떻게 용의자로 속단을 했죠? 예상대로 국회의원들은 동백 형사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기억 읽었죠? 동의도 없이. 네. 영장 없는 스캔이야말로 불법 도감청 이상의 중범죄라고 보는데. 좋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네, 확실합니다. 내일부터. 근데 내일부터? 뭐요? 내일부터? 네, 내일부터. 그리고 동백이는 중대한 발표를 하죠. 전 장도리 살인의 진범을 알고 있습니다. 야, 이거 재밌어지네. 이전에 언론사들에게 박교주 사건을 폭로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그냥 그 자리가 청문회로 마련된 거예요. 파란 상가하세요. 자신씨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끝내 박달나무 장도리로 내리쳤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수도 없이. 자신의 추악한 변태적 욕구를 신의 응징으로 포장한 사이코패스. 놈의 이름은 형님, 입 닥쳐요. 그 이름 뱉는 순간 감옥 갑니다. 명예훼손, 모욕, 수사, 누설 최소 5년 아니 10년이야. 놈의 이름은 동의합니다. 박기단. 이제 권력과 정의의 힘겨루기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저 시민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죠. 그 유명한 이단 교주 박기단. 그리고 시민들은 동백 형사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대충제 처벌청원은 불과 몇 시간 만에 300만 명이 동의할 만큼 사상 초유의 참여율을. 여러분,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드라마고 우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청문회가 굉장히 단편적으로 나왔는데 실제 청문회에서는 다들 합리적 소신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봅니다. 뾰로롱? 여튼 청문회는 반대로 동백이와 한총경에게 힘을 실어주고 영장 받아냈어요. 확률 99%. 큰 실수만 없으면 무조건 확보해요. 한총경은 드디어 콘크리트를 뚫고 증거를 확보해요. 너 이제 죽었다, 박교주.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새벽에 살해됐어요. 박교주가 죽었어. 아니, 박교주가 끝판왕인 줄 알았는데 누구한테 당한 거야? 거기다가 이상한 점은 목격자 신도들이 있는 상태에서 살해를 당했는데 이 신도들은 아무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들 아무 기억이 없어. 에이, 이건 무슨 개소리야. 이거 지금 다 골로 보내려는 거죠? 안 그래도 오늘 내일 구속될 판이구만. 공식 요청이에요. 그래서 동백 형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신도들의 기억을 스캔해 봅니다. 야, 이거 뭐야? 기억을 읽을 수가 없어. 없어. 기억 속에 딱 그 장면만 도려낸 것처럼 면도날로. 와, 이 범인이 기억을 지우는 초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메모리스트, 기억을 읽는 초능력을 가진 형사와 기억을 지우는 초능력을 가진 범죄자의 대결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에는 드라마 4편까지 스포 버전으로 맛을 봤습니다. 아우, 힘들다 이거 4편은. 그래도 알차게 꽉꽉 담았어요. 이 드라마가 재밌는 드라마인지 여러분이 판단 내리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텐 탁! 드라마보다 재밌는 병만 리뷰 9불입니다. 메모리스트 4편짜리라 참 길었죠. 아니, 나도 죽을 뻔했어.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기억을 잃은 초능력 형사의 이야기인데 웹툰이 원작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웹툰은 제가 잘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뭐가 더 재밌는지.
근데 드라마가 처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정보가 많았어요. 리뷰에서는 많이 담지 않았지만 경찰 부서들끼리의 알력 다툼과 검찰의 개입, 여러 단서들 복잡하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설정들을 뿌리고 시작하다 보니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저는 예림이랑 보현이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수사물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3, 4편에서 수사의 방향이 잡혀갈수록 받아들이기가 수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 2편 복잡한 설정의 고비를 넘으면 초능력 형사와 초능력 범죄자와의 대결이 기대되는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리뷰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아직 방영이 한창 남은 드라마지만 리뷰로 맛을 보시고 괜찮은 드라마인지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세 번째 기부 리뷰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구린이들과 희망브릿지에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마음보다는 작은 액수인데 구린이들께서 열심히 시청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땀 흘려서 기부한 이 기부금이 코로나 대응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진, 국민들만큼 서로 돕고 잘 대처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돌고 돌아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합니다. 이상 초능력 형사의 이야기인데 초능력보다 잘생긴 게 더 부러웠던 드라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뽀뽀를 안 할 것 같은 깨끗할 것 같은 드라마 메모리스트였습니다. 구린이들 꾹꾹깍꿍 까까?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 앙!